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안과 AI 정책,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과거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시킨 나라는 흥했지만 기술을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는 전 세계 역사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온갖 가지 영역들의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건 결국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논밭을 팔아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국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연구개발, R&D 투자라며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돼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 조정을 거쳐 마련될 R&D 예산은 대한민국이 새로 발전할 시금석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가 마련됐습니다. 인허가, 규제 개선 등 관계기관 협력 과제를 논의했는데요. 조태영 기자입니다. 미래 국가산업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에너지 고속도로.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력망보다 송전 손실이 적고 장거리 전송에도 적합합니다. 몇 년 전부터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속도하고 재생에너지를 뼈처럼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전선에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국가가 이제는 에너지 고속도, 전기를 만든 것을 쉽게 어느 곳에서나 연결해서 수요처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목표로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특별법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다졌습니다.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등 관계부처 간 협력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제도만으로 전력망 적기 건설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력망 건설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각 주체들의 이해와 양보, 타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기관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했습니다.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가운데 첨단산업단지 전기 공급이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쓰이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 달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칩니다. 한편 이번 범부처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돼 현안들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비서관 1명과 행정관 2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수석은 이번 채용은 고위직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을 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삼계탕과 염소탕, 냉면 배달, 판매업소 등 5,6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음식점들은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거나 위생 취급 기준과 시설 기준을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점 조리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에서도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9시 전국 동시 5분 소등 행사가 전국 24개 랜드마크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가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행사에 YTN 서울타워, 광화문, 국회, 서울시청, 부산타워, 대구 83타워, 광주 에너지파크 해담마루, 대전 한빛탑, 세종시청, 경주 첨성대, 구미 수출의탑 등 건물과 시설물 조명을 5분간 끕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역대 최대 인원인 165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방일 방미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호혜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서 산간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군인은 복무 지역에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국인이 이곳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8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늘었고 영세 사업장에도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전국 병원들의 유방암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88점으로 1등급 병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패션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337건으로 지난해보다 30.6% 늘어났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